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경제의 희망찬 소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우리 수출이 월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며 세계 경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였습니다. 무려 877억 5천만 달러라는 놀라운 수치인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2%나 증가한 것으로 지난 3월 872억 달러로 새로운 기록을 세운 지 불과 2달 만에 또다시 역사를 새로 쓴 것입니다. 석 달 연속 80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고 일평균 수출액 역시 42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40억 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가슴 벅찬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성과는 단순히 수치적인 성공을 넘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굳건히 성장, 동력을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대한민국, 지금 이 순간 소식을 가장 빨리 받아보세요. 이러한 눈부신 수출 호조의 중심에는 단연 반도체가 있습니다. 5월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169.4% 급증한 37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석 달 연속 300억 달러를 웃도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AI 시대를 맞아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특히 고성능 AI 칩과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첨단 기술의 집약체이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반도체만의 성장이 아닙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품목들의 수출 역시 평균 16%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수출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탄탄함을 입증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 바이오, 정보통신기술 ICT 제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고른 성장을 보이며 특정 품목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수출 구조로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처럼 눈부신 수출 성과는 분명 우리 경제의 긍정적인 신호탄이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도 존재합니다. 특히 중동 전쟁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지난달 산업 생산과 투자, 그리고 소비 지표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실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원료 공급 차질은 석유 정제와 화학 분야 등 주요 산업 생산에 큰 타격을 주었는데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전 산업 생산은 전달에 비해 0.6% 감소했으며 이는 지난 2월과 3월 2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다 감소세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러한 생산 감소는 단순히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과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한 우리 경제의 민감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감소폭을 보인 분야는 석유 정제 분야였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정으로 생산이 20% 가까이 줄어들어 무려 37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교란이 제조업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석유뿐만 아니라 기타 화학 제품, 비금속 광물 등에서도 나프타나 아스팔트와 같은 원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소폭의 생산 감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은 국제 정세 변화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생산 또한 10% 감소했는데 지난 3월 대전에서 발생한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등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내부적인 생산 차질 요인과 외부적인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산업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다변화된 원자재 확보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 위축도 관찰되었습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도 전달보다 3.6% 하락했습니다. 이는 고물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됩니다. 휴대전화와 같은 내구재 판매가 11%가량 줄었고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와 차량 이부제 시행 등으로 차량 연료 판매도 8% 넘게 감소했습니다. 소비 감소는 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생산 위축과 투자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설비 투자 역시 항공기 수입이 크게 줄면서 전달보다 3.6% 하락하는 등
주요 산업 지표 세 가지가 모두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신규 투자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거나 축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소비와 투자의 심리적 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표 하락에 대해 그동안의 높은 증가에 따른 일시적 조정의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과거에도 급격한 성장 이후에는 일시적인 조정 국면을 겪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이번 하락세 또한 장기적인 추세의 전환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변동으로 볼 수 있다는 낙관적인 시각입니다. 실제로 올해는 소비와 기업 심리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 수출 호조세도 지속되고 있어 개선 흐름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 순환 변동치는 0.2포인트 올랐고 미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 변동치도 0.6포인트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행 순환 변동치는 현재 경기의 국면과 전환점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며 선행 순환 변동치는 향후 경기 방향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두 지표의 동반 상승은 가까운 시일 내에 경기 회복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며 정부의 경기 낙관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들에도 불구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유연한 정책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모두 2% 중후반대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기존 예상치보다 상향 조정된 것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대목입니다. 특히 경기와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는 명확하다며 인상 시기 결정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고 견조한 성장세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월 2.0%에서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수출 호조가 예상보다 강하며 이러한 초호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AI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반도체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초호황과 증시 호황 등이 성장률을 1.0%포인트나 끌어올렸다고 평가했으며 반도체 수출이 더욱 좋아진다면 3%대 성장도 가능하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한국 경제가 반도체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의 역동적인 흐름에 적극적으로 편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중동발 고유가는 성장률을 0.4%포인트 낮추는 요인이자 동시에 물가에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유가가 상승하면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최종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게 됩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2.7%로 2월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높여 잡았습니다.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 외에도 공급망 병목 현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올해 한국 경제는 성장도 많이 하고 물가도 많이 뛸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입장입니다. 물가, 성장, 환율, 부동산 등 모든 지표를 볼 때 금리 인상의 방향은 비교적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통화 정책의 목표는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물가 안정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이번에는 물가 데이터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습니다. 이는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정책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신중한 접근으로 해석됩니다. 사실상 인상과 같은 동결의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다음 금통위에서는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합니다. 100원대를 넘나든 원달러 환율은 중동 상황이 진정되면 안정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환율은 대외 요인에 크게 좌우되지만 견조한 수출과 외국인 투자 유입은 환율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미 금리 격차와 같은 요소들도 환율 변동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주시가 필요합니다. 주식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코스피가 또다시 새로운 기록을 세웠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처음으로 8,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반도체 투톱이 지수 상승을 이끌면서 SK하이닉스는 2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코스피는 개장 즉시 8,000선을 넘어섰고 8,130일까지 치솟으며 장중 최고치 기록을 썼습니다. 최종적으로 8,047.5일에 마감하며 종가 기준 8,000포인트 시대를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이는 국내 증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며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의 매력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올해 초 5,000선을 넘었던 코스피는 불과 18거래일 만에 6,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중동 사태로 7,000까지 다소 주춤했지만 8,000 고지까지는 13거래일밖에 걸리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빠른 상승세는 국내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강한 신뢰와 함께 글로벌 유동성 확대, 기업 실적 개선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또한 사상 최대치인 6,581조 원을 기록하며 세계 7위로 올랐습니다. 이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증가는 기업들의 가치 상승을 의미하며 이는 곧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역량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 또한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가 29만 9천 원까지 올라서며 30만 전자에 바짝 다가섰고 SK하이닉스는 5.7% 급등하면서 사상 첫 200만 닉스를 달성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플레이어로서 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더욱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종료 기대감 속에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는 평가입니다. 유가 하락은 기업들의 생산 비용을 절감시키고 이는 다시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경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긴장 완화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국민 성장 펀드 등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이 커진 코스닥도 약 1% 오르는 등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벤처 기업과 혁신 기업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어 정부의 정책 지원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은 반도체가 한국 경제를 통째로 바꿀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인용해 대만과 한국의 AI 랠리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로 일어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의 성장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막대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AI 기술의 발전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면서 고성능 컴퓨팅과 데이터 저장에 필수적인 반도체 수요는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하며 AI 시대의 핵심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우위는 단순히 수출 증대에 그치지 않고 국내 산업 전반의 고도화를 이끌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국민 배당금 이슈와 같은 악재 보도도 있었지만 호재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면서 AI, 반도체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력이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시간에 생산을 늘리기 어려운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현재의 초호황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미래 산업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외 리스크에 대한 관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 궤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는 분명 밝을 것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성과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대한민국, 지금 이 순간 소식을 가장 빨리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